사실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이 DLE 기술을 확보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도 DLE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술 중에서 흡착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테크토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경제TV 아나운서 노경현입니다. 테크토크에서는 포스코의 7대 핵심 사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리튬 추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리튬 명장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리튬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 석유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이 엑손모빌과 관련된 내용 중에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지층에 있는 염수를 뽑아내고 리튬을 분리하는 직접 리튬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리튬 추출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직접이라는 말이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간접으로 생산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방식이 이제 기존 리튬 생산 방식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접 리튬 추출 방식, 영어로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통상 영문을 줄여서 DLE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DLE 방식을 이해하시려면 기존의 이제 리튬 생산 방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석 리튬인데요. 광석, 즉 돌 안에 들어있는 그 리튬을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염수 리튬인데요. 저희 포스코 홀딩스 광고에서도 보셨을 텐데 아르헨티나와 같이 염수 자원이 풍부한 남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폰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염수를 일정 기간 동안 농축시켜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이 폰드가 염전과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염전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만 염전은 수분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는데 리튬을 추출할 때는 그 반대로 소금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고 리튬이 농축되어 있는 염수에서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리튬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네, 물론 기후에 따라서 영향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천일염은 한 15일 정도가 되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튬 농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까요? 사실 DLE 기술이 나온 게 리튬 농축 기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 남미의 그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건조한 해발 4,000m 고원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리튬을 1년 정도 농축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농축 기간을 거칩니다. 반면에 DLE 기술은 폰드에서 농축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염수를 뽑아내서 직접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무엇보다 생산 기간이 짧다는 게 사실 확실한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DLE 방식이 갖고 있는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폰드를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리튬은 그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소금 성분이 가라앉을 때 소금 성분에 리튬이 붙어서 이렇게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수에 리튬이 100이 들어있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증발 과정에서 가라앉고 절반 정도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LE 기술은 증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리튬 회수율이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LE 방식은 또 농축 단계가 필요 없으니까 폰드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이 거대한 폰드도 필요가 없고 생산 시간도 짧은 정말 좀 획기적인 기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 산업에서 사례를 찾아보자면 약간 세일가스가 좀 비슷한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일 메이저들이 또 이 기술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DLE 기술 현재 좀 표준화된 어떤 방식이 있는 건가요? DLE 기술은 공정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착법, 두 번째는 이온 교환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용매 추출법입니다.
또 최근에는 침전법이나 그 분리막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앞서 있고 또 상업화 가능성도 높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름만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흡착법인데요. 리튬을 어딘가에 흡착시켜서 뽑아내는 방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흡착법은 염수에 포함된 염화 리튬 분자를 리튬 흡착제에 흡착을 시켜서 회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장점은 염화 리튬을 흡착시킬 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 비교적 불순물의 함유량이 적은 리튬 추출 용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건조한 남미 염호 지역에서는 담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사실 염수뿐만 아니라 또 충분한 담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온 교환법인데요. 이온 교환법은 염수에 포함된 리튬 이온을 고체 이온 물질에 흡수시킨 다음에 양이온으로 교체를 해서 필요한 리튬 성분만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액 내에서 리튬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가 있고 불순물 함유량이 가장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인데요. 반면에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흡착법 대비해서 비용이 높고 또 고체 이온 물질의 수명에 영향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학 물질이 사용되다 보니까 뭐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또 고려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용매 추출법이죠. 용매 추출법은 염수에 용매제, 그러니까 용매제라는 게 녹이는 물질인데요. 녹이는 물질을 섞은 다음에 용매제와 리튬 물질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고농도의 리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리튬 물질을 분리할 때 고온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높고 용매 처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또 확실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폰들을 또 건설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생산 시간이 짧다는 게 또 이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술을 또 적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DLE 기술은 아직까지 기술이 완벽하게 정립된 상황은 아니라서 랩, 파일럿, 데모, 플랜트 수준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량 상업 생산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DLE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 방식은 염수를 농축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대부분 증발되기 때문에 리튬을 추출하고 남은 뒤에 잔여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DLE 기술은 농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리튬 추출을 위해서 많은 염수가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잔여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성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DLE 기술 언제 정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DLE 기술에 대한 전망은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있고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2030년에 전체 생산되는 리튬에서 DLE 기술을 적용한 생산량이 1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컨센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이 DLE 기술을 확보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도 DLE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술 중에서 흡착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DLE 기술은 경쟁사의 기술 대비해서 흡착 성능이 뛰어나고 담수 사용량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흡착하고 이를 이제 회수하는 그런 탈착 시스템을 또 만들었는데 이걸 최적화해서 생산 사이클을 또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룹 내부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연구소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텍 같은 곳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체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오래전부터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흡착법은 저희가 이제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이온 교환법 그리고 용매 추출법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이 리튬 사업에 포스코 DLE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향후에 비전통 리튬 자원을 개발을 할 때 DLE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LE 기술은 파일럿 테스트를 2단계까지 완료를 했고요.
북미에 있는 비전통 리튬 자원인 유전 염소를 대상으로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2030년까지 비전통 리튬 자원에서도 리튬을 약 7만 톤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DLE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LE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갈 텐데요. 비전통 리튬 자원 중에서 DLE 기술이 가진 장점을 적용하기 제일 적합한 사이트에서 DLE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포스코홀딩스 다 계획이 있었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직접 리튬 추출 기술 DL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